이때부터는 더 이상 정중하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친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파이트 모드니까. Hi guys!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돈 안 주는 발주처 어떻게 해야 할까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는 돈을 안 주는 발주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좋게 말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막 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잔금이 치러져야 하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발주처에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사장님 1월 1일까지 잔금이 치러져야 되는데 아직 잔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네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좋게 말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좋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정확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늦어지네요. 제가 일 처리되는 대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1월 7일까지는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고 그 날짜에 약속을 받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말미를 준다고 해서 그게 뭐 충분하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기에는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기약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 편입니다.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받아낸 약속에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한 내역을 녹취를 해두거나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그것을 기록해 둔다. 그래서 약속을 내가 받아놓고 1월 7일까지 잔금을 다 치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발주처에서도 대부분의 경우가 그 날짜 약속도 지키지 않죠.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면 바로 내용 증명 발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이 뭐냐? 내용 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고소장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용 증명은 고소랑 상관은 없고요. 그냥 내가 보낼 수 있는 최후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은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하시지만요. 저는 보통 그냥 제가 작성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내용 증명 작성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템플릿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면요, 서류상으로 내가 뭘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거 안 내면 안 되는 돈이겠다 라는 불편한 마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죠? 불편한 마음을 조금은 갖게 됩니다.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잔금이 치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만약에 이 사람이 내용 증명을 받고도 잔금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나는 소를 제기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냥 전화해서 독촉하고 그러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솔직히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느냐, 다 저의 경험에서 온 거겠죠. 제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땡땡타워
아주 큰 공사를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사를 다 하고 저는 보통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중도금도 받았죠. 그래서 공사가 다 준공이 되고 문제가 없이 다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 잔금을 안 내는 거죠. 정말 짜증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전화를 했죠.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쯤 치러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또 언제까지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이거 그 날짜에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죠. 자, 언제까지 입금을 해주지 않을 때는 나는 손을 제기할 거다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사무실로 와서 미팅을 하재요. 그래서 뭐 알겠다, 뭐 설명해 줄 게 있대. 그래서 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팅을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뭐 대표라는 그 여자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다리를 딱 꼬고 몇 살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뭐 회사 매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잔금과 관련이 없는데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건가?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성의 없이 대답해 줬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뭐 화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래서 잔금은 언제쯤 치러질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동생 같고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긴데, 응? 원래 발주처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 생각했죠. 이거 완전 양아치구나. 맞을래요? 네? 맞을래요? 네, 맞을래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건물주가 자기랑 되게 친한 오빠래요. 내가 다 너무 부끄러운데? 거기 건물주가 내가 나랑 되게 친한 오빠예요. 그래서 나랑 되게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거기를 맡아서 하는 거래요. 뭐 좋다. 뭐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네들은 돌려막기를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서 발주처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 보통 돈을 주지, 이거를 돈이 지급이 안 됐을 때 자기 돈으로 그거를 막 돌려막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서 돌려막기가 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인 거지. 나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막 나는데, 어쨌든 돌려막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오케이, 다 좋다. 그러면은 그 날짜가 며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20 며칠인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어쨌든 그 날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날짜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알겠다고 얘기하고, 뭐 뻔한 거 있죠. 진짜 그 뻔한 레파토리. 뭐 이제 뭐 공사 생기고 하면은 뭐 벤더스 뭐 주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됐고 자 끊어 생략.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굉장히 짜증나고 되게 찝찝하고 신경질 나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죠. 너무 이제 호언장담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케이, 기다립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잔금은 들어오지 않았죠.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이런 퀄리티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으니 바로 소송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라 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을 했어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다가 내가 이만큼의 돈을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만큼을 내가 일단 압류를 해놓을 거야. 그거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입금은 됐는데 출금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딱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바로 통장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렸어요.
가압류를 걸자마자 그날에 바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 편이어서 처음엔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회사의 이사라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 뭐 누구누구인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그 가압류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왜 가압류를 풀어야 되죠? 싫은데요? 자, 이때부터는 더 이상 정중하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친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파이트 모드니까. 나는 너랑 싸울 거야. 난 너랑 싸워서 이길 거야. 라는 마인드로 지금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쵸? 싫은데요? 라고 했죠. 거기서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가압류 좀 풀어주세요. 싫은데. 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잔금을 지금 당장 지불을 해줄 테니까 가압류랑 소송을 이렇게 취하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죠. 그거는 계산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잔금은 당연히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밀렸었던 그 이자도 지불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당연히 부담을 당신네들이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자는 얼마, 변호사 비용은 얼마, 남은 잔금은 얼마 해서 얼마를 지급하셔라. 그 전까지는 절대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 내용.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제가 소를 제기를 했잖아요. 가압류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은 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한마디 계속 맞받아 쳐줬어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건 말이 되냐. 뭐 부당하다.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자, 이런 거는 너무 제가 그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증거가 많은 거예요. 일단 계약서 있죠. 그죠? 뭐 전화했던 뭐 그런 내용 있죠. 준공이 아무 문제 없이 다 됐다는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있죠. 그리고 잔금이 밀렸다는 증거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마만큼의 말미를 줬다는 증거도 있고 내용 증명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제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법정에 가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 그 픽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졌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다 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딱 지정을 해줘요. 얼마만큼의 이자까지 합해서 지불을 해라 라고 보통 판결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잔금 드린다고 하면 바로 소송 취하하고 바로 가압류 풀어주시던데 왜 벤더스는 왜 그러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 비용 다 지불했고요. 그리고 소송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을 뭐 법원까지 가지고 가든 말든 저는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소송을 끝까지 하시겠다 하면 그쪽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 게 뻔한 게임이기 때문에 지고 나면 우리의 변호사 비용도 꼽다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냥 가압류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잔금을 공탁을 걸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다시 와서 얘기하죠. 잔금과 이자와 변호사 비용을 합한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가압류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한 가지를 잊으셨네요. 사과를 하셔야죠.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면 그 대표라는 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은 지가 다 하고 아쉬운 소리는 왜 직원을 시키는데, 저는 그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 저희 직원한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것만큼 비겁한 거 없죠. 저는 그거에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죽는 소리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변호사 비용과 이자까지 다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고 소송을 이제 취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케이스는 제가 이 썰을 왜 풀었냐면요, 바로 세 번째 소송과 가압류는 꼭 필요한 절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이라고 하면 싫어 라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소송? 그거 내가 이길 거란 보장도 없고, 그쵸? 되게 오래 걸리고, 이거 머리 너무 아프고, 사람 피 말리는 거잖아.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맞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게 소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바로 해결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소장을 딱 받는 순간에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그게 딱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빨리 해결이 된 경우가 99%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이런 논쟁이나 분쟁이 생겼을 땐 꼭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런 건설업 쪽을 하다 보면요, 소송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를 소송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라는 걱정도 좀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절차 중에 하나 정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뭐든지 처음이 힘들다고. 그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내가 6개월, 1년, 2년까지 가는 소송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대비를 잘 해놓는다면 정말 빠른 단시간 안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거부 반응을 조금만 줄이시고 그런 두려움을 조금만 넘어서시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 안 주는 발주처 대응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see ya!